안녕하세요. 노력하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력하는 아저씨는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노력해가지고 살이 좀 빠졌는데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 40년 동안 좀 엄청 고생했는데 개고생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밥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그 반도체 이거 끊기면은 다시 5,000피 되는 거야. 5,000피가 뭐야? 2,000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기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밥줄 끊으라고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중국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국가에서 뭐 64조 원을 막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하나가 아니고요. 국가가 움직여요. 막 시진핑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사실 우리나라 OLED 시장이 왜 힘들어졌어? 시진핑이 야 우리도 삼성 이런 것처럼 LG 이런 것처럼 뭔가 TV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라고 하니까 다 OLED 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우리나라 OLED 시장이 좀 힘들었죠. 중국에서 막 찍어놔 버리니까. 하지만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조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주 다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 자, 중국에서도 야 우리도 중공업 해가지고 이렇게 쫙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막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께 되려 좀 힘들어졌다가 확 올라왔죠. 우리나라는 잘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아주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논리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화웨이나 은행 또 CXMT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막 엄청 14억 내수 시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강하니까 중국은 세계 무역 안에도 사실 먹고 살아요. 자, 그런 그 돈으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AI 메모리 왕자를 뺏자. 저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거 저거 우리가 뺏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때려붓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뭐챗 GPT가 돌아가는 서버, 엔비디아 AI 칩, 구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다용사의 두뇌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 전 영상도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고성능 메모리 칩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가 HBM인데요. 자,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AI의 두뇌라면은 그 약간 그 HBM은 그 두뇌가 우리가 막 피가 돈다 그러잖아. 피가 돌아야 돼. 피가 돌아야지 이게 막 그게 그 두뇌가 활동하는데 그 피를 넣어주는 혈관이 HBM이다.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혈관 막히면은 뇌사예요. 뇌사. 바로 코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뇌사를 막기 위해서는 HBM이 빡빡 해줘야지.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여기 혈관에 영양가 쫙쫙쫙 빨아줘야지 이게 돌아간다 이거죠. 자, 젖을 안 먹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을 이 혈관 시장 그 뇌에다 공급하는 혈관 HBM 시장을 완전 거의 독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빼고는 삼성전자나 SK가 거의 뭐 먹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네, 뭐 5,100만 명, 거의 15억이니까 5,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뭐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HBM의 메모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우리 그냥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화된 논리로 지금 막 돈을 쏟아붓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라 얘네들도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은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끊기니까 뭐 자체적으로 개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많이 파고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중국에서 아무리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있는 개발자분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기술을 막 그 딴 나라 미국 중국에다가 주는 사람들은 거의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분 그 산업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막 엄청 큰 연봉 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 산업 스파이들을 엄청 보낸다고 하네요. 저 요 부분 갑자기 생각 들어서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이 연구자가 넘어가면은 따라잡힐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거는 법으로 좀 다스려라. 이 얘기 잠깐 했고요. 자, 우선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역사를 볼 때는 우선은 1983년 내가 이거 봤어. 이병철이 1983년 2월 8일. 네, 2월 8일입니다. 도쿄 오쿠라 호텔 방 안에서 삼성 회장이 딱 그 이병철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반도체 해야 되겠다. 이 사실 알려라! 딱 했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에서는 도쿄 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와 이거 일본에서는 비웃었어요. 일본에서는 야 임마 한국 니네 반도체 못한다. 한국과 반도체 못한다 데스 하면서 왜냐 TV도 못 만들어 데스 그런데 무슨 반도체 만드냐 데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10년 이상 앞서 있는데 어떻게 따라잡냐 데스 돈만 날릴 거다 데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아무것도 기술이 없었지만 그냥 했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았잖아. 그 당시 때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라고 해가지고 쭉 합니다.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우선은 사실 이제 IBM에서 이제 일하던 그러니까 IBM에서도 그 당시 IBM이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았겠지만 컴퓨터부터 서버까지 뭐 전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 때는. 자, IBM에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 해가지고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1993년 5월 64K D램을 처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완성도 안 됐는데 제품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빨리빨리 이게 저도 이제 해외에 놀러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장도 안 만드는데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자, 공장은 우리가 개발돼야 또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맞는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실 83년도 2월 8일 날 발표를 하고 나서 83년도 11월에 야 우리가 64K D램을 개발했다. 6개월 만에 생산 조립, 검사까지 모든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년이 안 걸렸어요. 자, 이게 사실 6개월일 실질적인 기간은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만에 믿기지도 않는 결과를 기자회견에 발표한 겁니다. 사실 선진국,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막 2, 3년이 걸리는 걸 6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진짜 하네라는 분위기가 와라는 걸로 그때 그래도 야 네가 그래 봤자지가 좀 있기도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남들이 순서대로 이거 끝나면 개발 공장 끝나면 개발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경영 방식이 뭐였냐면 남들이 순서대로 할 때 우리는 한 방에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없어 밤을 샌다. 새마을 운동 막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셋째, 불가능이라고 말하면 방법을 바꿔서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HBM이 나온 거야. 똑같은 면적 안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량, 속도는 혈관은 한정적이었다고. 그걸 어떻게 아파트식으로 쌓아 올려버렸잖아. 이게 불가능한 걸 HBM이라는 아이디어를 바꿔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지. 이런 경영 방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9년 그러니까 10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탑이 됐다. 10년 만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한국 국뽕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실질적으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힘들었죠. 외환위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그거 기억할 거예요. 아, 그때 정말 금팔기 운동하고 진짜 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삼성전자는 사실 국가에서도 밀어도 좋지만 반도체 투자를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지금은 완전 극한으로 올라간 상태고요. 많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만드는 족족 적자입니다. 막 몇 조씩 나. 막 그게 적자가 나도 그거를 버틸 만한 현금 확보를 하고 밀었다 이거지. 시설 재투자를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엄청난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쭉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 보유량을 하는 게 이런 반도체 사이클을 대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 비축을 해놓고 힘들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탑5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해마다 점유율이 계속 달라지죠. 지금은 엔비디아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마진이 좋지만 또 엔비디아가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거기만 끊겨도 실질적으로 메모리 사업부는 그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든 없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계속해서 잘 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공장을 그러면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 얼마나 들까? 몇 조 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 하나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몇십 조가 듭니다. 공장 하나.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LG가 나도 한번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 볼래 해가지고 HBM 설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조가 들어요. 몇십 조가 들고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접내 만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메타죠. 메타나 이런 회사들도 돈을 추가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돈이 원체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일 뿐이지 그 이외의 회사들은 그냥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중공업 수준이에요. 중공업도 중공업 공장 짓는데 사실 뭐 몇 조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들거든요. 몇십 조가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배 같은 경우는 만들었는데 한번 자빠지면은 또 그게 또 꺾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제 진입 요건이라고 하는데 진입 요건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60조 투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공장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그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따라잡히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투자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HBM의 이제 새로운 왕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서 HBM 사업성 없다 그러고 오판했다가 GPT가 나오고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니까 다시 삼성도 출하 선언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그 점유율이 그 60%였다니까 그 HBM. 근데 삼성이 딱 가고 나서 거의 40%로 SK하이닉스를 줄고 삼성이 40%로 늘었죠. 지금은 더 이상으로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삼성이 처음에 너무 적자가 나니까 포기를 했다가 SK하이닉스 하는 거 보고 같이 해가지고 좀 후발이긴 하지만 거의 다 따라잡았다. 자, 이거 뭐야? 여기서 중국이 껴있나요? 중국 없죠. 네. 자, 마이크론만 있을 뿐 중국은 근처에도 안 보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없어요. 네. 자, 중국에 지금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라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서 밀어주는 마이크론의 정제예요. 왜냐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받쳐준다 한다면은 미국에서 좀 약간 압박이나 여러 가지 또 기술만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의 그런 그 성장률은 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한 10배 올랐습니다. 자, 저도 SK 하이닉스 살까 마이크론 살까 고민 많이 했다가 그냥 삼성전자 샀죠. 네. 삼성전자 화이팅. 자, 아무튼 우선은 지금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처럼 올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만큼 미래 앞으로의 밸류를 준 거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미국에 밀면은 이거 HBM 만드는 거는 미국에 마이크론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마이크론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오른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아저씨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시장이 보인다니까. 네, 자. 사실 시장이 보이면은 돈은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쭉 보면은 중국과 그 CSMT 중국 최대 여기가 이제 그래요. 그냥 삼성전자랑 SK H는 기술 격차를 한번 봐볼게요. 사실 지금 12단이고요. 그리고 CSMT가 4단입니다. 이게 그냥 아파트 짓는 애가 천천히 지으면 되지라고 볼 수 있는데 10층짜리랑 11층짜리 차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12층이나 13층짜리 차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나? 자, 공부를 할 때 평균 90점까지는 공부 어떻게 하면 좀 맞아. 근데 90점에서 91점 올리는 거 힘들고요. 91점에서 92점 평균이니까 힘들고 심지어 98점에서 99점 가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100점 뭐 불가능하고. 자, 그런 거죠. 이게 조금 여기서 한 단 한 단 올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4층이 12층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가 손흥민을 보면서 나도 프리미엄 리그 나가가지고
그냥 뭐 주장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요. 네, 자 악플 달지 마세요. 다감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소신 발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HBM4, 1, 2, 3, 4, 네. 세계 최초 양산을 출하하고 2020년 2월 22일 날, 네, 쭉 해가지고 이제 사실 삼성이 HBM4에서 세계 1등을 다시 탈환했죠. 사실 삼성은 한번 만들었다가 한번 너무 적자 때문에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그 기술력 어디 안 간다 이거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현재 쫙 봐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제가 대충 정리를 해줄게요. 자, 대충 봐보면 HBM 세대가 우선은 지금 지금 현재 이제 CXMT는 지금 현재 4층인데 12단까지 목표를 잡고 있죠. 삼성 대비해가지고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그런데 이 3년이 정말 30년 같은 3년입니다. 네, 물론 거기도 이제 인재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면은 뭐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냐면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나?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야 완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이 경쟁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동점이면은 조금 고인물 될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냥 좀 놀면서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 바로 옆에 SK하이닉스 있고 거기 막 인재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야 우리가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 세계 1등, 2등이 둘이 또 경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불나게 머리 쓰고 뭐하고 야 13단 갈 거다 14단 갈 거다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2, 3년인 거지 이거는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64조다 뭐다 100조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그 정도 이상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지금 세계 최고로 잡혀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도 요즘 운동하는데 운동을 이미 했던 막 어디서 막 대회에서 우승하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면은 그 유지도 되지만 더 다 된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나 멸치인데 야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 좀 해야지라고 해봤자 잠깐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수급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냥 이런 비싼 선수들이 그 코치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뽕 90% 섞였지만 진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사실 우리나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1983년도 2월 8일 날 도쿄 선언이 일어나고 쭉 왔어요. 네. 갔다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돈을 많이 확보해 있어서 힘들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이미 많이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쭉쭉쭉 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HBM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AMD, TSMC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만든다고 하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한다고 하지만 이 기술 자체가 우선 공장을 만드는 것도 거의 몇십 조가 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정들을 바탕으로 그런 기술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가 12단 만들었는데 4단인 상태에서 우리 12단을 쫓아오겠다고 2, 3년 안에 쫓아오겠다고 하나 그 2, 3년 후에는 우리는 20층, 30층도 갈 수 있다 이거지. 만약 정말 어렵게 15층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중국도 똑같이 겪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 유출만 많이 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중국은 이길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노력하는 아저씨였고요. 안녕.